가정북스 연간 커리큘럼 안내 영상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의 파이널 컨텐츠 이름을 지어줬어요. 저희가 항상 가정, 평정, 수정해서 정으로 끝나잖아요. 뭐 출제자를 정복하자 해서 출정, 함께 정복하자 해서 뭐 함정, 몽땅 정복하기 해서 몽정, 이런 수많은 이름들을 정말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소개드릴 저희의 파이널 컨텐츠 이름은 무엇이냐? 2026학년도 가정북스 파이널 컨텐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부터 설명드리면 N정, 결정, 이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정은 여러분들 이름만 봐도 알겠죠. EBS에 있는 문제들을 1번부터 킬러까지 해서 전문항 변형해서 하프 모의고사를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5회분을 준비했어요. 이번 구모 기준으로 13, 14번은 정말 EBS랑 거의 유사했거든요. 13, 14를 풀면서 연계가 체감이 안 되었던 친구들은 좀 풀어보길 추천을 드리고요. 요게 다른 회사들은 많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EBS 문제들은 매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만 딱 팔고 내년에 못 판단 말이에요. 이런 변형 모의고사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안 하는데, 저희는 딱 구모 딱 보니까 이건 무조건 풀어봐야겠다 EBS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5회분을 열심히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한 풀모예요. 풀모 4회분 준비했고, 요 같은 경우는 1회는 무료로 저희가 배포를 해놨어요. 여기 나오는 링크 이제 타고 들어가시면 제가 준비했던 영상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 거는 저희의 첫 번째 N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름만 봐서는 N정이 뭘까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N정이 뭐냐면 구성은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정, 그 다음 3정 이거예요. 얘가 컨셉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능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4등급이고 3등급을 목표로 하는데 저 옆에 1등급 친구가 풀고 있는 컨텐츠를 똑같이 풀고 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시중에는 제가 봤을 땐 각 등급대의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모의고사면 그냥 모의고사만 띡 만들고, 뭐 N제면 그냥 N제만 띡 만들지 1등급을 위한 N제, 3등급용 N제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의 등급에 맞는 컨텐츠를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게 1정이랑 3정이에요. 그래서 얘네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우선은 각각 하프 모의고사 10회분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시즌 1이고 이게 시즌 2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회분이에요? 요거 선택한 친구들은 20회분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얘도 20회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수능까지 거의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매일 하루에 하나씩 풀 수 있는 컨텐츠를 제가 드리려고 일부러 정말 많은 양을 했거든요. 이 20회분을 전부 다 창작한 자작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아무튼 얘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제가 일단 그걸 먼저 생각해 봤어요.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어떤 번호대를 맞춰서 3등급을 맞출까?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라면 현실적으로 미적분 기준으로 28번, 30번은 정말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난이도가 너무 많이 달라요.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마음속에 미적 28번 이런 거는 조금 마음에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등급을 확보하려면 맞춰야 하는 문항들을 저희가 엄청 연구해서 구모도 특히 반영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3등급을 맞춘다. 그러면 1에서 13, 16에서 20. 그 다음에 확통은 이렇게 맞추고 미적은 이렇게 맞추면 다 맞을 경우 미적은 72점이 나오고 확통은 76점이 나오는데, 이게 이 점수로 3등급을 못 맞았던 적이 최근 평가원에 단 한 번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1정은 이 번호대 구성에서 추가적으로 이러한 문항들이 있는 건데, 결국 만점을 맞게 되면 미적은 88, 확통은 92점을 맞출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죠. 이러한 것들만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수능의 목표는 이 점수들이 나올 수 있도록 컨셉에 맞추어서 딱 문항을 준비를 했어요. 조심할 게 둘 다 사시면 절대 안 돼요. 1정 문항은 3정 문항에다가 이 번호대들이 추가적으로 있는 거니까 둘 다 사면 절대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반드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N정의 컨셉은 내가 목표로 하는 문제가 딱 이거다. 이것만 무조건 다 맞아서 이것들만 연습해서 수능장에도 이건 다 맞는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는 친구들에게 특히나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맛보기 파일은 제가 여기다가 이제 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고정 댓글에도 남겨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구모 13, 14번에 엄청난 연계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특수한 정도는 한 번씩들은 풀어봤을 거예요. 풀어봤었어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수특수한을 풀어도 연계가 체감이 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일 거라 생각해요. 분명 몇 번씩은 풀어봤는데 왜 연계되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모 13, 14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야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사례를 또 갖고 왔어요. 이번 구모 13번에 나온 게 이게 왼쪽이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25페이지 2번에 나온 게 요거예요. 요 함수랑 똑같거든요. 물어보는 것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거의. 자, 그 다음 14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그림 벌써 똑같죠? 자, 삼각형 넓이를 줘요. 얘도 넓이를 주네요. 탄젠트 함수네요. 탄젠트 함수네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주요 개념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줘야 이래야 연계가 되었다는 걸 이렇게 알려줘야만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연계가 직접 체감이 될 수 있도록 EBS의 문항들 중에서 사실 저희 눈에는 좀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내신틱해서 수능에 나오긴 힘들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들이 저희 눈에 보여요. 상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발산들 있잖아요. 앞에 문제로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엑기스들만 문제를 다 모으면 EBS 문제들이 그렇게 가져갈 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저희가 딱 만들었더니 한 5회분 정도 모의고사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푸는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다 풀어봤으니까. 그래서 5회분을 저희가 전 문항을 다 변형해서 하프 모의고사로 딱 이렇게 준비했고 그 컨텐츠 이름이 이정이에요. 그래서 연계를 좀 수능 때 적극적으로 체감하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요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얘도 제가 여기 맛보기 파일 볼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둘게요.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냐 제가 사례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요게 수능 특강 80페이지 6번 문제인데 함수 이렇게 두 개 있고 얘가 x축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러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그래도 어렵게는 했어요. 문항들을 대부분 음의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런 식의 발문 정도로 바꿨고 이렇게 구간별 함수 주어져 있어서 그거 좀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살짝 개념 하나 정도 연속이다 추가해가지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EBS에 나와 있는 문제보다는 살짝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래야만 연습이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항들은 구성돼서 5회분이 되어 있고 근데 저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EBS 문제 풀어보는 건 중요하죠. 변형된 거 풀어보는 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해설지 이렇게 하나씩 다 정리해놨는데 이 문제 EBS에서 풀 때 쓰였던 이 발상들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구모 13, 14번도 결국 13번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인수가 분모가 더 많으면 뭐 발산한다. 이런 개념이 중요했고 14번도 탄젠트 그래프에 대한 대칭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문제 변형 문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발상들을 모든 문항에 대해서 해설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놨고 아주 좀 구어체적으로 좀 친절하게 썼어요.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땐 어떤 점의 위치가 더 큰지 모른다면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줘야 해.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사례를 또 보여주면 SN의 값이 2개 이상 나오면 두 값을 빼주어서 이런 꼴로 만들어 봐야 돼. 이런 발상들을 하나하나씩 배울 수 있도록 제가 해설에다가 적어놨고 뭐 물론 해설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해 뭐해겠어요. 저희의 완벽한 가독성 있는 이런 끝장나는 해설로 준비되어 있고 이제 평정을 학습한 친구들은 조금 더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평정에서 배웠던 박스 개념들을 좀 넣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저희의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이름은 저희가 항상 책 이름이 땡정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정복하기로 끝나잖아요. 뭐 다항함수 정복하기, 뭐 평가원 정복하기 이렇게 계속 정복하기를 풀다 보니까 결국 모든 걸 정복하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의 마지막 컨텐츠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4회분을 준비했고요. 이 파이널 모의고사의 컨셉은 뭐냐면 가장 수능스러운 모의고사예요. 수능스러운 모의고사? 들으면 수능스러운 모의고사가 뭐지? 싶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이거는 수능에 비해 또는 구모, 육모에 비해 지나치게 어려운데 라는 생각들을 좀 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모의고사들은 대부분 강사분들이 수업 때 쓰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문제가 너무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맞춰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때 배워갈 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시중 난이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좀 많이 틀리게 해야 여러분들이 수업 때 배워갈 게 더 많아지고, 나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불안 심리를 좀 이용해서 내가 수능 때 80점은 맞아야 되는데 지금 60점밖에 못 맞아. 이 모의고사를 풀면. 그러니까 이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상업적인 그런 모의고사들도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강사분들이 수업 때 활용하기 위해 만든 모의고사가 있고, 평가 목적, 그러니까 수능과 동일한 난이도와 수능처럼 깔끔함을 추구하는 이런 모의고사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쪽에 있는 게 시장에서 거의 모의고사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엔 연습을 위해서 가장 수능스럽게 만든 모의고사를 준비를 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수능스러운 모의고사 결정이 나왔다고 감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요. 좋은 모의고사는 어떻게 고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희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소비하지 않더라도 어떤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인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왜냐면 모의고사도 만들고 책도 만들고 올해만 해도 지금 정말 많은 책들을 만들었는데 7, 8개 정도 만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한 해 동안 만드는 회사들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책을 많이 만들어 본 제가 감히 어떤 모의고사들이 좋은 건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문항별의 밸런스가 맞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100분이라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그래서 쉬운 문항이랑 어려운 문항, 새로운 문항이 잘 조합된 모의고사, 그게 사실 수능이거든요. 그런 모의고사가 좋지, 모든 문항들이 다 어렵고 모든 문항들이 다 쉽고 이거는 좋은 밸런스를 가진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모의고사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데, 특정 강사나 특정 학원에서 불안 심리를 조장하기 위해서 정말 과도하게 어렵게 만들어진 모의고사는 푸는 걸 지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얘에 따라서 변하는데 이 함수도 얘에 따라서 또 변해. 그리고 문자가 t가 있고 뭐 n이 있고 s가 있고 막 이렇게 문자도 많고 함수도 많고, 그 함수들이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베베 꼬는, 그냥 이거는 수학 문제라는 것보단 제가 풀다 보면 그냥 퍼즐이에요. 퍼즐. 그냥 이런 문제들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문제일까? 정말 학습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의고사들은 안 푸는 걸 추천드린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자체적으로 만드는 모의고사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만드는 회사들이 거의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문항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고 대학생 조교분들을 통해 그냥 문항 납품 받아서 그냥 별 고민 없이 조합해서 만들어진 모의고사들이 시장에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모의고사보단 하나의 모의고사를 위해 최고의 사람들이 직접 연구한 그런 모의고사가 좋은 모의고사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모두 저희에는 당연히 완벽하게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의 마지막 파이널 컨텐츠 N정, 결정, E정, 이렇게 세 개를 설명을 드렸고, 각각의 컨텐츠들을 한 번에 패키지로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잘 참고하셔서 남은 기간 수능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수능까지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